길거리 같은 데서 보면 저녁에 한 12시, 1시, 2시쯤 되면 술 먹고 이렇게 보면 술 먹고 여기서 이제 쓰러진 애들 있어요. 술 먹고 얼렉 쓰러진 애들 막 있어. 그러면 우리 경찰들은 뭐 하냐면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사복 입고 이렇게 있고 뭐 이제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여기 숨어가 여기 사복 입고 하나 있고 여기 사복 입고 있고 여기 사복 입고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지나가면 뭐 지갑 같은 거 있을까 봐 뺏어가려고 왔다 갔다 한 놈들이 있거든. 양복 입고도 왔다 갔다 한 놈들이 있어요. 딱 자세가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걸 이렇게 뚝 치고 가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 하면서도 눈은 뒤에 다 있지. 저 새끼 하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속 있는 거야. 주의 살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물건을 이제 딱 꺼내죠. 꺼내면 절도거든요. 여기서 꺼내면 양쪽 네 군데서 이제 와요. 와서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해요. 일로 와, 다 왔어. 현행범 체포해서 이제 여기 이제 봉고차에 하나 또 태워요. 태우고 또 이제 원위치예요. 그죠? 그럼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어떤 또 물건 훔치려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와서 이제 쓰러진 애들 보면 또 이게 물건 훔쳐요. 그럼 또 우리 여기서 또 4명이 양쪽에서 다 와서 또 현행범 체포해서 또 하나 여기 또 태워요. 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새벽까지 해서 이제 태우고 더 이상 안 나타나면 이제 출발 그래요. 그러면 출발하면 이제 와서 이제 형사과 가서 여기서 조사받고 하는데 여기서 맨날 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됩니까? 그다음 얘들 맨날 뱉는 멘트가 있어요. 함정 수사 아닙니까? 지금은 존댓말인데 함정 수사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막 이래. 이렇게 창사했거든. 시끄러 하고 막 쿵치고 막 이랬는데 자 과연 이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일까? 이게 쟁점이죠. 얘들이 주장하는 함정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법에서 허용하는 수사일까 허용하지 않는 수사일까 이게 쟁점이죠.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된다 수사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너무 치사하다 안 된다. 자 이런 쟁점이 있는 게 함정 수사입니다. 자 대충 뭔지 알겠죠? 자 일단 함정 수사를 보면 함정 수사를 자 학자들은 2개로 나눕니다. 쓰지 마세요. 다 책에 있어요. 자 함정 수사를 2개로 나눠가지고 자 단순한 기회를 제공한 기회 제공형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 사이트 그 마약 판매 같은 사이트 보면은 원래 마약을 사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찾는 경우 있는데 요놈 찾기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마약 팝니다 라고 해. 그러면 들어와서 마약 주세요 그러죠. 만나면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래서 잡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우리 뭐 많이 했냐면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지금도 할까요? 지금도 아마 니네 무슨 그 어플 저 옛날에 할 때는 니네 이거 아나 모르겠다. 세대가 차이 나서 모르겠는데 버디버디 알아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버디버디 우리 촬영하신 분 버디버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극공감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 그 조건 만남이라고 이런 거 성매매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아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또요. 알겠습니다. 뭐 가끔 해봤어?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강생들은 너 이제 한 줄 알아. 조건 만남 한 줄 알아. 나중에. 자.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 경찰관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죠. 성매매하는 여자로 들어가서 뭐 이제 쪽지 오고 그러면 뭐 성매수 하나요? 그럼 오면 잡아가지고 이제 보면 경찰관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많이 검거하고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어차피 성매수 의사가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마약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그놈을 검거하는 방법 이런 기회 제공형이 있는 것이고 범위를 유발하는 형이에요. 차이점은 범죄 의사가 있었던 놈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범위 유발형은 범죄의 의사가 없었는데 무에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 범위를 유발한 거야. 범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자 누나가 경찰이에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야 절도 좀 하라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누나 어떻게 절도해? 그랬더니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새끼 뇌물을 하도 많이 받아쳐먹어서 그 집 가서 절도해도 너 신고 못할 거야. 그 집 가서 절도해 라고 시켜요. 그래서 누나가 시켜서 남동생이 가서 절도하러 가요. 근데 그 집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누나? 그랬더니 너 수갑 채우고 내가 한껏 올리려고. 그래서 수갑을 채워요.
남동생은 범죄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경찰관이 범죄를 시켰지.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가지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요거는 적법하고, 자,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위법합니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판례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판례는 함정 수사는 요것만 있다고 해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있고 요것은 위법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따가 판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위법한 수사라는 건 알겠는데 수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요게 이걸 바탕으로 수집한 증거에 미치는 효력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자, 증거를 바탕으로 요걸 바탕으로 공소 제기를 할 겁니다. 자, 공소 제기에 미치는 효력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일단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한 거 아니야. 위법한 수사한 것이 증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증거를 과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쟁점은, 자, 위법한 수사가 증거에 미쳐가지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위수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그 증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 증거를 쓰게 하면 맨날 경찰은 뭐 하겠어요? 함정 수사하고 위법 수사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거를 못 쓴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이따 배울 거고, 더 나아가서 자, 이 위법한 수사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냐면 공소제기까지 효력을 미쳐요. 자, 이거는 아주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만 못 쓰는 게 아니라 공소제기도 뭐로 만들어 버리냐면 무효로 만들어 버려요. 검사의 공소제기 잘못했어. 왜 함정수사에서 그걸 바탕으로 공소제기에 잘못했어. 공소제기 무효고, 아직은 무슨 표현인지 몰라도 되지만 요때 무죄 판결이라고 쓰면 틀려요. 무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무죄고요. 요때 하는 거 공소제기가 잘못된 공소제기일 경우 어떤 판결을 하도록 되냐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것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표현 자체는 조금 외워두시면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공소기각 판결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하다 보면 알아요. 아,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구나. 잘못된 공소제기구나. 무죄란 얘기 아니에요. 유죄 무죄란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유죄 아니면 무죄 아닙니까? 유죄 무죄도 있지만 그 중간쯤에 그런 것도 있어요. 유죄와 무죄가 아닌 중간에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함정서 보도록 합시다. 37쪽. 양가로 3번에 자, 동그라미 2번.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기억. 자, 기회 제공형.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죄에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이거는 적법한 수사다. 마약 수사나 뭐 뇌물 범죄 같은 거는 이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자, 니은 지문이 별표인데 범위 유발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범죄 의사 없는 자예요. 수사기관이 교사하거나 범인을 유발하게 하고 나서 범행을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수사 방법인데 통설과 판례는 이런 수사 방법은 위법하다. 주의 보시면, 자,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놈에게 꼬시기 위해 가지고 전화해서 불러냅니다. 자, 검거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함정수사가 아니죠. 함정수사는 범죄 의사가 없는 놈한테 범위를 유발한 거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새끼한테는 함정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정수사가 아니고. 자,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함정수사의 의의. 자,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함정수사란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 무에서 수사기관인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유로 만들었을 때 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범위를 이미 가진 자, 이게 기회 제공형인데 요거는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 학자들하고 판례들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판례는 어쨌든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질문 넘어가시고 그 2번 그 밑에 마지막에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여부 판단 기준. 자, 1번 구체적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방법,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판단하겠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뭐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종합해서 판단한다. 자, 형법용서법 제가 팁 하나 알려드렸죠. 지문에 종합해서 판단한다라고 나면 웬만해서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남자 만날 거야? 어떤 여자 만날 거야? 이러면 어떤 여자, 예쁜 여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어떤 남자 만날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어?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자상하고 뭐 학벌도 괜찮고 여러 가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잖아. 자, 어떤 컴퓨터 살 거야? 뭐 살 거야? 라고 해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지. 사람들도 뭔가를 결정할 때는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판사들 굉장히 하는 표현 중에 아주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 이런 점 이런 점을 어떻게 판단하겠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거다 X 치면은 진짜 바보도 상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 꿀팁이야. 종합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거 외에 문제의 지문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대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지, 그지? 대학교에서는 종합하여 판단한다. 오, 무슨 양아치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학원은 그런 게 다른 거야. 학원은 딱 찍어주는 거야. 아, 이런 편 나오면 빨리 종합하여. 오, 다른 지문. 이해돼? 우리 토익 같은 거 토익 학원에서도 기술 가르쳐 주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강의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슷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슷한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좀 다르죠. 기술학교 같은 느낌 들죠. 요런 문제 이렇게 빨리 풀고. 왜냐면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처음이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100문제를 100분 동안 쳐요. 이게 진짜로 힘든 게 일단은 마킹하는 데만 5분 이상 걸려요. 5분 정도가 걸려요. 20문제 마킹하는데 1분은 걸려요. 진짜. 그럼 100문제 마킹하면 최소 5분. 그것도 시험장에서 막 손에 땀 나고 막 난리예요. 100분 딱 지나죠? 못 내요. 이번에 저거 아시나요? 그 여경 준비생이 막판에 못 쳐가지고 대군가 거기서 막 울면서 제발 시간 좀 더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감독관이 자 시간 더 주는 거 반대하시는 분 했더니 뭐 누가 거기서 손 들고 반대하는 경우 누가 있겠어요. 반대 못하니까 시간 더 줘서 마킹한 시간 줬어요. 문제 생겨서 그 경찰관 징계 먹고 그 여자의 시험 무효 처리되고 난리 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면 딱 끝이야. 더 이상 마킹할 시간은 없어. 끝나서 내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끝나서 내면 안 받아가요. 받는다 하더라도 받아가지고 빨간색 펜을 확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마킹 5분은 최소한 보장하는 게 마킹 5분 보장해야 돼. 그리고 왜 힘드냐면 우리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 5과목을 쳐요. 영어가 장난 아니에요. 영어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시간 한 배로 보시면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20분 안에 푸는 점수하고 영어에 30분 주고 푸는 거하고 점수 차원이 달라요. 독해 지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20분 보고 분석해서 푸는 거하고 보통 학생들 30분 정도 놓고 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영어 못하는 학생들은 40분도 영어에서 쳐요. 영어 40분 치면 다른 데서 조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늦어도 25분, 30분 안에 영어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30분을 잡고 마킹 시간 5분 잡으면 장난 아니죠.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개수 찾기 나오거든요. 돌아버려. 1개, 2개 정도 나왔어요. 과목당. 엄청 짜증나요. 맞는 거 개수 찾는 거. 사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개새끼들 진짜. 심한 경우는 기억니은 디귿 리은 진짜 최악은 이응까지 냈어요. 개새끼들 지금. 정답 뭐 나오죠? 1번 틀린 것은 0개. 자, 2번 1개. 야, 이게 14년 동안 하는데 진짜 이 새끼 찾아가고 싶은데 3개. 자, 틀린 거 보통 몇 개 나와야지 상식이냐? 틀린 거 찾으면. 2개, 1개는 나와야 되지. 정답 몇 개인 줄 알아? 0개. 와, 싸우자는 거지,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 이거. 이거 뒤지라는 거 아니야. 이래, 이 새끼들. 여기 역을 허를 찔러버린다니까. 1개는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틀린 거? 이응까지 있었으면 정답이 0개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빨리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얘기하고 다른 게 우리 보면 다음 중 틀린 것은 나와서 정답이 1번이 걸려요. 그러면 2, 3, 4번 이거 나중에 스킬 알려드릴게요. 2, 3, 4번 안 읽어야 돼요. 우리 어릴 적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맞는 게 있어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2번, 3번, 4번 다시 확인하고 1번까지 읽어라. 이 얘기를 아주 그냥 어렸을 적부터 다시 확인하고 하세요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냥 1번 정답이면 딱 찍고 넘어가야 돼. 이래도 시간 안에 치기가 이런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영어에 써야 돼요. 짜증나요. 그리고 마킹한 시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2번 답이에요? 3, 4번은 확실히 제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서 답되는 지문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다시 읽고 1분은 후딱 넘어가요.
지문도 이렇게 내. 개새끼들 사리형 내놓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조합해서 찾으래요. 막 보면 1분에 한 문제 푸는 거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동물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저를 믿고 가세요. 제가 기계를 만들어 줄게요. 딱 시험장 가면 기계를 만들어 줘서 딱딱딱딱딱 찍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되고 빨리빨리 또 글도 빨리빨리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5과목 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글을 늦게 읽는 애는 여학생인데 4과목 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경찰학을 못 쳤어요. 시간이 없어서. 읽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러면 떨어졌어요. 경찰학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해. 영어 학원 선생에서 한국사도 잘해요. 2개 합쳐서 저번에 한 120, 130 붙었는데 160인가 맞아놓고 경찰학 과락 가서 떨어진 거야. 야, 몰라 뒤지지.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설마 과락만 너무 붙어. 과락은 면하겠지. 에가 35점 과락 이러더니 뒤지는 거야 이거 속상한 뒤지는 거야. 딱 정확히 따다닥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읽는 연습까지 해야 돼요. 그냥 OX를 천천히 찾는 시험은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고 계속 빠르게 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 안 늘려줘요. 저번에는요. 보통은 영어에만 시간을 소비했는데 저번 20년도 2차의 커트라인이 낮은 이유는 한국사도 어렸어요. 여기도 시간 잡아먹었어요. 형법도 어렵고 형수법도 어렸어요. 딱 그나마 조금 쉬웠던 거 보통 나왔던 건 경찰학만 비슷하게 나오고요. 4과목 다 어려웠어요. 다 극상으로 어려웠어요. 시간 없어서 애들이 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붙냐면은 팍팍팍팍 풀고 시험지 딱 찍었는데 띵동댕 하면 이러면 붙는 거예요. 이 느낌이야. 막판에 막킹 딱 했는데 띵동댕 손 올리세요. 시험지 가면 이 느낌 나야 돼. 거의 중간에 잠깐 땀도 닦고 전혀 그러셔 그냥 기계적으로 힘들어 시험 언제 끝나 시험 다 쳤다 이래야지 나오는 시험이에요. 100분이 정말 선살같이 지나가요. 정말. 근데 그런 애들 있고 공부 좀 하는 애들 시간 부족해서 막 다리 떨고 있어요. 곳곳에 막 이런 대부분이래. 대부분 마지막 시간 부족하니까 경찰학 읽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근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유리하죠. 영어 푸는데 빨리 풀 수도 있고 시간도 세이브 되니까 좋아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굉장히 유리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현재까지 내년까지는. 왜냐면 여기서 시간 나중에 영어 시간 얘기하죠. 몇 분 갖고 풀라고 해요? 25분 풀래요? 30분 풀래요? 아직 20분? 아직 얘기 안 들었어요. 영어 수업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거. 이제 보통 20분 안에 풀려고 하는데 20분 안에 못 풀어서 25분, 30분 걸려서 풀고 다른 과목에서 시간 세이브하라고 하는데 절대 시간 세이브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험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 설명드렸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하고 달리 그 문제 푸는 스킬 위주하고 체크하는 포인트, 빨리 푸는 연습, 이런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자, 2번 판례 별표 치시고 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와요. 첫 줄. 자,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의 개인적인 친문 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여 자,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유발했다면 자,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양가로 2번이 제일 잘 나오죠. 유인자와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직접적 관련을 맺었다면 함정수사지만 맺지 않은 상태라면 이거는 수사기관이 유발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관련성이 있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지만 직접적 관련성이 없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에 1번 지문 별표 치시고 자, 위법한 함정수사인데 경찰관이 노래방 아시죠? 노래방. 요새는 노래방 거의 안 가지만 노래방 아시죠? 노래방 도우미 아세요? 도우미 알아요?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노래방 도우미가 응? 빨리 뭘 도와줘요? 너 저것도 했다며 버디버디도 그거 했다며 이제 말하는 노래방 도우미 어떻게 놀아요? 제가 그래 그 불러봤는데 자 뭐 어떻게 했다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러서 놀아요? 자, 어떻게 놀아요? 노래방 도우미 알아요? 잘은 몰라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어떻게 논대요? 술 따라주고 춤도 추고 그죠? 그렇게 놀아요? 어떻게 놀아요? 몰라요?
보도는 알아요, 보도? 뭐 어쨌든 자, 노래방 도우미를 자 만약에 정보 사전 정보를 알고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관이 뭐 하냐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노래방 가서 하나 실적 올리려고 이제 진상 부리는 거예요. 도우미 불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방 주인 우리는 그런 영업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불러줘? 그래서 계속 진상 부리니까 마지못해서 노래방 주인이 그 도우미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관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해? 나는 누구야? 나는 경찰이야. 그래서 니들은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체포한 거야 지금. 이게 적법한 수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지가 범인을 유발한 거잖아. 이해되죠? 거의 판례고. 뭐 2, 3, 4번은 넘어가시고 그 밑에 4번. 자,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자, 피고인 갑이 필로폰이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했는데 갑이 다음날 이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여 자 피고인이 체포했다. 이거는 뭐 범행을 신고받아서 체포한 거죠. 무슨 함정수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 2번 질문 별표 치시고요. 2번은 뭐 형법용서법 조금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자 갑하고 후보가 을이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후보가 있는데 여기가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니까 여기서는 낙선되니까 야구르죠. 근데 갑이 어떤 성격인 줄 아냐면 갑은 뭐를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해. 그래서 을이 자기 아는 사람도 있잖아. 얘들 시켜가지고 야 여기 뇌물 좀 갖다 줘라. 당선 축가금 돈 좀 갖다 줘라. 그죠? 돈 갖다 주니까 갑은 낼름 먹죠. 낼름. 자기 원래 뭘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니까. 그죠? 딱 뇌물 받는 순간 을하고 ABC는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거죠. 자 갑은 억울하다고 하지. 이거는 상대 후보가 나를 모략한 거다. 억울하다고 하지만 얘는 경찰도 아니잖아. 수사기관도 아니고 얘는 뇌물 받을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함정수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한 수사죠. 이게 뭔 잘못입니까? 자 2번 갑을명 등은 새로 당선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유했고 뇌물을 수수하자 검찰에 신고했다. 이거는 함정수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한 수사다. 3번은 별표 치시고요. 이것도 뭐 잘 나오는데 쉬워요.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공적 쌓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필로폰 투약하는 환자예요. 근데 얘들을 막 기소유예나 뭐 이런 거를 풀어주면서 자기 정보원으로 쓰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 요 놈들이 다른 놈들 마약하는 정보들을 내가 7명 정도를 신고하면 나를 굳이 처벌하지 않고 빼줘요. 그러면 검찰 수사관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아다리 맞겠지. 그래서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미리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고남의 석방을 위하여 공적을 쌓기 위해 자 이게 공적 쌓기입니다. 을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고 자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을이 병에게 병은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했는데 필로폰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체포했다. 자 이 수사기관 동고남 자 자기 남친을 위해서 했는데 이 동고남 자체를 석방을 위한 동거녀를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직접적 관련을 맺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 표현이 없으면 이거는 뭐가 없다? 이거는 함정수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는 판례고요. 자 5번 판례도 별표 치시고 쉬워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 한 번에 잡지 않고요. 좀 기다렸다 잡기도 해요. 뭐 바로 사건 바쁘고 하면 바로 잡지도 않고요. 좀 기다렸다가 범죄 사실 인지해도 그 새끼 범인인지 알거든요. 근데 바로 안 잡고 나중에 잡아요. 나중에 모아서 잡아도 이거는 함정수사라 볼 수는 없다. 자 6번은 아까 별표 치셨는데 아까 배웠습니다. 범행 후에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했다. 이거는 범인을 유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정수사라 볼 수는 없다. 7번 별표 치시고 우리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 이제 부축팩이라고 해서 이 밑에 쓰러져 있는 사람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경찰관이 가서 체포해도 이거는 범인을 내가 유발한 건 아니죠. 그래서 범인 유발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계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와서 뒤지자 자 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했다. 함정수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른쪽에 5번 자 별표 치시고 미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효력은 아까 했죠? 공소제기는 뭐로 만들어버리겠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법원은 무슨 판결하겠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겠다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범인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인을 유발하게 했다. 자 이래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은 위법하다. 자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무죄란 얘기 아닙니다. 무효일 때 하는 것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자, 4번 수사의 조건 위반의 효과.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적법하기 때문에 수사의 조건을 위반한 수사는 위법하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줄, 위법한 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여러분은 이렇게 안 읽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위수증. 아마 공부 조금 하시면 한 하루 이틀만 하시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엄청 길죠. 뭐 하는 게 빨라요? 위수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